네, 안녕하십니까, 대장간입니다. 오늘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요새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리튬 배터리, 인산철 배터리 사용해도 되냐, 아니면은 뭐 쓸만하냐, 이런 질문이 많이 와서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다룰 내용은 오토바이 시동용 배터리예요. 캠핑용이 아니고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동용 배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캠핑용이랑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.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, 이 셀과 BMS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, 이미 2020년 9월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. 근데 이 영상을 못 찾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, 그 대장간 모터스에서 검색을 하면 어지간한 거는 다 있어요. 그래서 검색해서 뭐 영상을 찾아보셔도 되고, 오늘은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자, 이 첫 번째가 이 셀의 품질이에요. 리튬 인산철은 이 셀이 이렇게 뭐 4개짜리도 있고 뭐 8개 쓰는 경우도 있고, 이렇게 뭐 각형도 쓰고 원통형도 쓰고, 그래서 이 셀 자체의 품질이 중요한데, 중국에서 이 저가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배터리는 그 에너지 밀도도 좀 불규칙하고, 그리고 각 셀의 그 내부 저항 편차, 이것도 조금 커요. 이런 것 때문에 이 셀 자체의 내구성이 좀 떨어지죠. 결국은 배터리의 수명이 그냥 단축이 되는 겁니다. CATL이나 BYD 이런 대기업급은 품질이 좋아요. 여기서 생산되는 셀도 이 그레이드가 있거든요. 뭐 1등급, 2등급. 뭐 어쨌거나 좀 구하기도 좀 어렵고, 가격도 비싸고. 그래서 보통 그 시중에 유통되는 이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의 이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수명도 좀 거시기 하고, 또 뜯어보면 내부 절연 상태도 좀 거시기 해요. 그래서 이 셀 자체의 품질이 중요한데 그게 좀 거시기 하다. 자, 그게 뭐냐면 이 셀 자체의 어떤 밀도와 어떤 내부 저항 이런 게 좀 균일하지가 않으면 이렇게 편차가 나타나거든요. 여러분들 그 군대 가면 이 목봉체조 하잖아요. 키가 양쪽을 180 이렇게 있고 중간에 키가 160인 사람이 있으면 이 180 있는 사람들이 부하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양쪽에 있는 사람이 1.5인분을 해야 되는 거죠. 그게 이 셀도 마찬가지예요. 중간에 이렇게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 양쪽에 있는 애들도 점점 마탱이가 가거든요. 그래서 이 셀의 품질이 중요하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BMS가 들어가는데, 이 셀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통합 관리할 놈이 필요한 거죠.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이 배터리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, 우선 이제 배터리의 그 온도를 감지를 해서 뭐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그 충전이나 방전을 중지를 시키죠. 폭발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배터리 셀의 온도를 감지를 하고, 그 다음에 이 과충전, 과방전, 충전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과충전하는 것도 막고, 이 방전되는 것도 그 기준점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방지를 해요. 그래서 과충전, 과방전도 방지를 하고, 그 다음에 이 셀 간 밸런스 작업도 이제 얘가 하는 겁니다. 이 셀 간 밸런스가 뭐냐면, 이 충전과 방전이 될 때 이 셀이 4개든 뭐 8개든 뭐 100개든 200개든 균등하게 이렇게 딱 충전이 되고 균등하게 방전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충전과 방전이 셀이 일정하게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셀이 좋지 않거나 BMS가 좋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충전할 때 얘는 만충전이 됐는데 얘는 충전이 안 되는 거죠. 셀이 좋지 않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, BMS도 품질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불균형하게 충전이 일어나고 불균형하게 이렇게 방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시중에 유통되는 이 BMS, 이것도 좀 저가형이 많거든요. 품질과 이 성능을 좀 믿기가, 신뢰하기가 조금 거시기 해요. 그러니까 이 셀이 뭐 CATL이나 뭐 BYD급, 그리고 뭐 BMS도 뭐 대기업급이 들어갔다.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쓸만하죠.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. 지금 현재 그 유통되는 인산철 배터리, 그러니까 시동용이에요. 완성품. 이건 셀이 아니고 시동용 완성품. 셀이 어디 회사 건지도 잘 모르겠고, 그러니까 셀의 품질도 알 수도 없는 거고, 이 BMS도 마찬가지로 어디 회사 건지도 모르고, 그러니까 흔히 뭐 알리에서 보이는 BMS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가격도
또 저렴하지가 않아요. 가격도 비싸요. 뭐 예전에 그 테스트도 많이 해봤는데 이 셀 분량이 심심찮게 나와요. 이 인산철은 제가 경험했던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회사별로 이렇게 신품을 샀는데 완성품이죠. 그 어떤 거는 사용도 안 했는데 한 달 후에 셀이 하나가 그냥 죽었어요. 그 전압이 안 나와서 뜯어봤더니 셀이 그냥 하나가 죽었더라고요. 네,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사용도 안 했는데 뭐 한두 달 후에 셀이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, 뭐 사용 중에 이 케이스가 조금 약간 밀리는 느낌이 나서 뜯어봤더니 중간에 셀 하나가 이제 배가 올라온 거죠. 뭐 이런 경우도 있고, 그 내부의 절연 상태도 별로 좋지도 않고, BMS 납땜해 놓은 것도 보면 그것도 조금 그렇고, 네.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저는 이 시동용으로, 네, 자동차건 오토바이건 저는 인산철 배터리를 권장하지 않아요. 가격도 저렴하지 않잖아요. 근데 이 가격에 비해서 내구성이 그냥 거시기 해요. 네. 그 돈이면 이 납배터리나 AGM 배터리를 1년마다 교환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납배터리도 보통 2, 3년을 쓰잖아요. 네. 물론 인산철이 가볍고 또 CCA가 높아서 시동에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는데, 배터리의 어떤 성능과 품질이 1년, 2년, 3년 가느냐, 배터리의 내구성이 오래 가느냐, 이게 중요한데 몇 달 안에도 셀이 불량이 나는 경우도 있고, 뽑기가 잘 되면 뭐 한 2, 3년 가는 경우도 있고. 네, 오늘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네, 저는 이렇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